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제 유튜브 방송을 직접 와서 면전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떨리고 좀 긴장이 되는데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미움받을 용기인데요. 제가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미움받을 용기. 근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처방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에 그런 게 나와요.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다. 미움받을 용기잖아요. 근데 자유가 거창한 건 줄 알았는데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래요. 그래서 오프닝으로 책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페이지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게 나와요. 아마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밖에 없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면서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명 전원에게 10명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삶은 너무 힘든가 아니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것을 새롭게 열면 방향을 열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뭔가 자유란 타인에게 열면 미움을 받는 거다. 전체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명 있다고 하면 10명한테 열면 전체 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살려고 하면 그건 너무 힘든 거다. 그 중에 한두 명한테라도 열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열면 저한테는 강력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다? 야, 이게 너무 열면 강력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프닝을 이렇게 했고요. 자, 처음에 이제 책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1장은 뭐냐면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트라우마. 이제 심리 쪽의 전문 용어잖아요. 트라우마.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좀 안 좋은 어떤 기억이나 추억 같은 거 이런 거 그럼 또 오랫동안 간직하는 게 트라우마잖아요. 그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나 융 같은 그런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계속 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러의 심리학의 어떤 그런 강점은 뭐냐면 그 부정해라. 너무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직시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페이지 보면 37페이지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어떤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어떤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핵심이 뭐냐면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면 과거다 과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얼마든지 그 의미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래서 과거에 그것을 부정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47페이지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은 과거의 원인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게 바로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뭐냐면 페이지 63페이지 나오는 건데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다. 용기의 심리학. 도대체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다. 만약에 자네가 읽면 둘이 이제 철학자하고 읽면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잖아요.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다. 그러면서 자네가 불안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다.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다. 응?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고 열면 용기를 가지면 그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에 이제 트라우마를 부정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 같아요. 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인생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시청하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우리 명강사님도 이렇게 펜, 종이 해서 한번 그걸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그거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즉시하고 알면 거기에 몰입해라. 알면 너무 그것에 막 연연하고 알면 그걸 막 아파하고 신경 쓰고 막 하면 너무 힘이 분산이 되는 거다. 알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인생에 무슨 일이 과거에 일어났든지 있었든지 앞으로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너무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에 연연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그게 알면 방해 요소가 되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큰 2장은 뭐냐면요. 2장으로 들어가면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혹시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도대체 이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실은 이분이 이게 이제 저자가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러 심리학을 지금 풀어 쓴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철학자 이야기가 나와요. 철학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키가 몇 센치냐면 155cm.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계속 열면 키가 작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열면 뭔가 이렇게 그걸 힘들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좀 더 근데 그 철학자가 이제 나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키는 커서 뭐 하려고 너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재능이 있잖아. 근데 이게 이 철학자가 이건 뭔가 이렇게 의미전환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키가 작다는 게 아니면 이거 단점이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구나. 뭔가 의미전환을 하니까 그 뒤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엄청 편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 혹시 무엇인가요?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의미전환하면 얼마든지 되면 새로운 어떤 그런 각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페이지 10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걷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일침을 가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걷는 것은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려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거다.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그게 가치가 있는 거다. 스스로 나 자신을 비교해라 알면 주변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 스스로 알면 스스로를 비교해라 알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내 친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기에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뭔가 제대로 알면 뭔가를 바꾸는 데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은 내 친구다. 긍정적으로 알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페이지 113페이지부터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은 누군가한테 여기 있는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책에다가 아우 이렇게 하네요. 아우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알면 좋은 일을 했어. 막 잘한 일을 했어.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면 축복을 못하는 거야. 그런 것도 마음이 아니면 스스로가 아니면 나약해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돌파하려면 뭐냐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일면 모든 사람들이 일면 우리 이제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땀을 사면 배 아프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축복을 해주자는데 근데 그런 것을 탁 격파하려면 사람들은 내 친구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대요. 그러면
달라질 거다.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 친구다. 한번 이것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은 내 친구다. 그러면 뭔가 내가 보는 눈이 확 달라지면서 뭔가 불필요한 시기심이나 의심의 눈이 그런 게 사라진대요. 사람은 내 친구다. 근데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힘차게 그리고 항상 의식을 하고 사람들은 내 친구다. 그걸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은 자신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다. 타인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보면 그런 얘기예요. 아들러 심리학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라 타인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비결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가요? 이 유튜브 방송 들으시면서 좋으시는 분 없겠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래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래요. 거창한 건 줄 알았더니 봐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비결 뭐냐? 이 사람이 함께 있으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라. 이게 일면 존경받는 비결이래요. 그리고 2장까지 끝났고요. 3장은 뭐냐면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 그런 얘기가 나거든요. 도대체 이게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대요. 자,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을 바꾸는 데면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나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대요. 그래서 사례가 나온 게 뭐냐면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마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 없다. 자식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또 인생의 짐을 덜고 인생을 뭔가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있대요. 뭔가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단순하게 하고 짐을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비결이 있대요. 그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 과제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 과제가 아니다라고 경계선을 정하게 철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인의 과제는 버리게. 타인 생각으로까지 왜 당신이 짐을 지고 있냐. 타인의 과제는 버리게. 그것이 인생의 짐을 덜고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 과제가 아니다 라고 경계선을 정한 다음에 타인의 과제는 버리게. 이게 일면 내 짐을 덜고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얘기 나오냐면 대인관계 고민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비결. 이게 이제 금방 이야기한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대인관계 고민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고민 많잖아요. 근데 대인관계 고민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비결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건 뭐냐면 아까 그분하고 연결되는데 먼저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를 생각하게. 그리고 과제를 분리하게. 어디까지가 내 과제이고 어디서부터가 타인의 과제인가. 냉정하게 선을 긋는 걸세. 그리고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시키지 말고 나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정하라는 거예요. 원칙. 이게 대인관계 고민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비결이래요. 이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알면 내 걸로 하면 고민해야지 타인의 생각까지 통제할 수 없다. 아니면 왜 타인의 어떤 그런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냐. 그러면 너무 힘든 거다. 아니면 내 과제, 타인 과제 명확히 해라. 명확히 하면 타인 과제까지 내가 떠안고 막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다.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내 얼굴을 주의 있게 바라는 사람은 너뿐이다. 이게 내 얼굴 있잖아, 내 얼굴. 근데 내 얼굴을 주의 있게 바라는 사람은 저뿐이 없대요. 다른 사람 별로 안 바라면 돼.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라. 에?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실은 미움받을 용기잖아요, 책 제목이. 근데 페이지 189페이지.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거다. 만약에 100명 있다 그러면 100명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몇 명한테는 미움받을 그런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크게 알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이다. 그러면 마음도 편해지고 그럴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움받을 용기 1탄이에요. 1탄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한번 누르시고 2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